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앞길을 보는 능력을 지닌 박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또 한 명 신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맹인 훈장 한길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한 분은 하늘의 기운을 듣고 한 분은 땅의 기운을 읽는다지. 그러나 그 신비로운 능력은 어느 날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지요. 한길동은 어려서 병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남다른 감각을 얻었습니다. 바람의 무게, 땅의 온기, 사람의 숨결만으로도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운영하는 서당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조심스레 찾아와 물었습니다. 길동 훈장님, 농사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훈장님, 올해 큰 비는 들겠습니까? 한길동, 비는 북쪽 구름의 기운을 따라오지요. 사흘 뒤면 첫 장맛비가 오리다. 한길동이 말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고 그의 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산 너머 마을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박처사라는 이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관상과 역학에 능하고 사람의 운을 훤히 꿰뚫어 본다 하여 전국을 떠돌며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그를 찾아갔고 박처사의 말 또한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도 대단하지만 박처사도 만만치 않네. 이 두 사람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초가을 하루 마을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겨울에 큰 흉년이 들 것인지 아니면 풍년이 들 것인지. 박처사와 한길동의 말이 정반대로 갈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처사, 올해 겨울은 혹독하니 식량을 2배로 비축해야 하오. 눈이 3번 폭우처럼 쏟아질 것이오. 한길동, 아닙니다.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포근합니다. 남쪽 바람이 자주 불어 얼음도 얇게 얼 것입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두 사람 모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예언의 충돌은 더 큰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한길동과 박처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디로 간 것인지. 박처사, 산 북쪽 바위 골짜기로 향한 기운이 보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엔 위험한 짐승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길동, 아닙니다. 아이의 발소리는 서쪽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울지 않고 차분한 숨결이었지요. 또다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흔들렸고 마을은 양분되었습니다.
박처사 말대로 가자. 아니다. 한길동 훈장님이 더 정확하네. 이렇게 두 무리가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나섰습니다. 서쪽 언덕으로 향한 이들은 숲길 중턱에서 작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박처사를 따르던 이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처사는 굳게 말했죠. 박처사, 발자국이라 그것은 미끼처럼 보이요. 아이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길동은 눈을 감고 조용히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길동, 아이가 움직이지 않네요.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걸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한 걸음이 아닙니다. 아이를 해칠 마음은 아니네요. 그의 말대로 서쪽 언덕 너머 작은 움막에서 아이는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이는 다름 아닌 아이가 사는 집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전날 집안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외삼촌은 아이를 잠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박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처사, 훈장님, 저는 눈으로만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눈이 아닌 마음과 세상의 흐름을 읽으시는군요.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처사는 사람의 얼굴과 기운을 읽는데 능했으나 한길동은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흐름을 듣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박처사는 왜 자신의 예측이 어긋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처사, 제가 본 흉년의 기운은 마을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나타나는 혼란의 기운이었군요. 한길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길동, 미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앞날도 달라지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박처사는 앞길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한길동은 미래의 흐름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인정하며 마을을 위해 힘을 모았고 그 덕분에 마을은 오래도록 평온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야.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길도 있는 법이지. 박처사와 한길동이 서로를 인정하고 나서 마을은 한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늘 고요하기만 한 법이 없지요. 어느 해 겨울 마을에 다시 한번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사람들의 귓가에 스치듯 속삭였습니다. 조심하라, 무언가 다가온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한길동은 그 바람에 담긴 불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길동은 새벽마다 바람의 방향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한길동, 이건 자연의 바람이 아니네. 마을 어귀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방향은 산 중턱에 버려진 오래된 절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길동은 조용히 박처사를 불렀습니다. 박처사, 훈장님이 부르다니 무슨 일이요? 한길동, 흐름이 이상합니다.
바람 속에 분노가 섞여 있어. 박처사는 잠시 눈을 감고 허공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박처사, 이건 귀신의 기운이 아니요. 사람의 원한, 살아있는 자의 원망이요. 둘은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절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기왓장 사이로 무언가 묻혀 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오래전의 목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함을 열어보니 작은 서책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서책에는 붉은 먹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이 마을은 3번의 재앙을 겪으리라. 박처사, 이건 사람의 글씨입니다.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유서이요. 한길동, 바람은 그 한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날 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갑자기 검게 변한 것입니다. 어른들은 두려워 떨었고 아이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박처사와 한길동은 서책의 뒷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엔 재앙을 막을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을 품은 자의 이름을 알아내면 첫 번째 재앙은 멈추리라. 그러나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길동은 눈을 감고 그날 밤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길동, 성성씨가 윤이군. 박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처사, 윤씨라면 40년 전 억울하게 죽었다던 윤초씨 집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기억해냈습니다. 옛날 한겨울 억울한 모함으로 몰려 죽은 이가 있었고 그의 무덤은 바로 절터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은 곧장 그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한길동과 박처사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박처사는 향을 피웠고 한길동은 땅의 떨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처사, 윤초씨의 혼이여 억울함을 거두시고 이 마을을 용서하소서. 한길동, 바람이 바뀝니다. 원한이 풀리고 있소. 바람이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 우물의 검은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준 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러나 원한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뿐. 박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처사, 훈장님,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요. 윤초 씨에게 억울함을 씌운 자가 누군지를 밝혀야 하오. 한길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길동, 바람이 그 이름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가 해야지요. 이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낼 진실이 마을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지지 않은 이름 3편 나레이션 중심. 윤초 씨의 무덤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었고 우물도 맑았습니다. 그러나 한길동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미묘한 기운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처사가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박 처사, 훈장님, 며칠째 얼굴이 좋지 않소? 한길동, 바람의 결이 여전히 불어나오. 원한이 다 풀린 게 아니오. 박 처사는 잠시 말없이 한길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처사, 그렇다면 다음 재앙도 곧 시작되겠군요. 바로 그날 마을 남쪽 들판에서 소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이유 없이 불안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또 재앙입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처사는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 대한 구절은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 생명이 흔들리리라. 박 처사, 이제 누군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한길동, 내가 듣는 소리는 과거를 알고 있는 자의 떨림이요. 마을 안에 오래 묵혀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 박 처사,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날까요? 한길동, 아직은 아닐 것이오. 바람이 무서워하고 있어. 그날 밤 마을 회관 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서책과 똑같은 글씨로 된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순간 나 또한 죽는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 처사가 쪽지를 들고 말없이 한길동에게 건넸습니다. 박 처사, 훈장님, 이 글씨 어떤 느낌이요? 한길동은 종이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글씨의 흐름과 종이의 떨림을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한길동, 이 글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군. 거짓이 아니오. 정말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 박 처사, 그렇다면 이 마을의 누군가가 윤초 씨에게 누명을 씌운 공범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한길동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한길동, 그렇소.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 바람이 그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어. 며칠 뒤 두 번째 재앙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소 2마리가 더 죽고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불안에 떨었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의 이장은 결국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을이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 처사, 훈장님, 바람이 오늘은 뭐라고 하오? 한길동은 천천히 숨을 골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길동, 오늘은 말할 듯 하면서도 멈추는 소리요. 마치 누군가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담은 것 같소. 박 처사,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야겠군요. 두 사람은 마을을 돌며 하나하나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오래된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한길동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길동. 여기군. 박처사. 이 집 윤초 씨의 누명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집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마치 누군가의 죄책감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길동. 여기 사는 사람이 말해지지 않은 이름을 알고 있어. 박처사. 문을 두드릴까요? 한길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길동.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오기를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스스로 나올 것이오. 바로 그때 기척이 멈추었습니다. 문 뒤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드디어 내 죄를 말할 날이 왔군.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진실의 문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운명은 그 문 너머에서 시작될 한 사람의 고백에 걸려 있었습니다.